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 6천억 원이 넘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개발구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통학로 안전 문제 보도 이후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달라진 건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겨울이 힘든 이웃들을 위해 매년 연탄을 전달하고 있는 부산 연탄은행. 그동안 연탄 700만 장을 전달하며 활동 20년을 맞았습니다. 외국인 전용 클럽과 노래방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환갑 파티를 벌인 외국인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마약 파티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 6천억 원이 넘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시민 행복, 미래 혁신 분야를 비롯해 부산시의 핵심 시책인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드는 데에 재정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내년 살림살이를 올해보다 2.4% 증가한 15조 6,99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산시의 핵심 시책인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해 시민 행복, 경제 활력, 미래 혁신, 글로벌 허브 도시 4개 분야에 예산이 집중됐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시민 행복으로 복지와 돌봄, 건강과 안전 분야에 4조 8,339억 원의 예산을 짰습니다.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에 가치와 철학도 확산할 예정입니다. 2차 해피 챌린지 조성 사업,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신규 설치와 콘텐츠 확보 등을 통해 15분 도시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활력 있는 지역 경제를 위해 2,8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중단 없는 동백전 인센티브 제공과 중소기업 육성 자금 2차 보존금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 13개 사업을 통해 2천여 명의 디지털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혁신도시와 기존 산단을 연계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과 지역 소멸 대응 등 지속 가능한 부산의 내일을 위해 9,50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1개 대학과 86개의 지역 혁신기관이 협업하여 지역 발전 과제와 연계한 대학 교육체계 개편 작업을 본격화하고 이 밖에도 부산항, 가덕도 신공항 등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위해 2,4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산의 지정학적 장점이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시는 내년도 민선 8기 공약 사업은 물론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데 재정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재개발지에 있는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야간 자율학습을 못하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당시 재개발조합은 구청과 대책회의를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김석진 기자가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남구의 한 고등학교 통학로입니다. 집 앞은 수풀이 무성하고 골목길은 생활 쓰레기 더미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학교 앞 통학로를 다시 찾았습니다. 골목마다 쓰레기는 여전합니다. 당시와 달라진 건 쓰레기 양이 조금 줄었다는 겁니다. 보도 이후 남구청은 재개발조합 측과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도로가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자풀 이런 부분, 그런 건 조금 수시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야간에 그래 또 보안등이라든지 좀 추가로 할 부분, 그런 부분. 실제 일부 가로등엔 조명과 CCTV가 추가 설치됐습니다.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구청에서 방역 활동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빈집 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집 중엔 이처럼 완전히 개방된 데도 있어 범죄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집기류를 노린 절도의 표적이 됩니다. 특히 이주를 미루고 있는 세대도 있어 방범 활동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학교는 빈집 철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진 학교 시간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겨울이 되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해마다 연탄을 배달하고 있는 부산 연탄은행인데요. 연탄을 전해온 지 올해로 19주년을 맞았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조끼를 입은 봉사자들이 좁은 골목에 늘어섭니다. 보일러를 놓을 수도, 비싼 전기요금도 내기 힘든 고지대 어르신들을 위해 연탄을 배달하는 겁니다. 부산 도시가스 보급률이 97%를 넘고 있지만 아직도 연탄을 떼야 하는 가정은 1000세대에 이릅니다. 부산 연탄은행은 부산 곳곳을 다니며 연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4년 사하구 감천동 작은 창고에서 시작해 올해로 19주년, 활동 20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연탄은행 하면서 매년이 살얼음팔이고요. 힘든 상황인데도 위태위태했지만은 또 그래도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그래도 우리 따뜻한 부산을 만들자,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연탄은행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그 기운으로 지금까지 우리 부산 전역에는 따스한 사랑이 전해졌고요. 매 순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후원과 봉사 발길이 끊겨 큰 어려움을 겪었고 연탄값이 오르면 눈물을 머금고 각 가정에 전달할 연탄수를 줄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전달한 연탄만 700만 장. 함께 봉사에 나선 사람 수는 10,000명에 이릅니다. 또 그동안 전달한 쌀도 40만 킬로그램에 달합니다.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구정에 또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에 찾아다니면서 연탄이 무려 700만 장입니다. 이번 겨울에도 연탄은행은 부산 전역에 연탄 약 40만 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 연탄은행은 올해부터 서구 지역 에너지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구가 매년 1억 2천만 원을 투입하고 연탄은행은 소외계층 500가구에 연탄이나 기름, 냉난방 용품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동유라든가 또 도시가스 갖고 있지만은 사용하지 못한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또 섬기기 위해서 에너지 허브가 생겼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서구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탄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원과 또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또 연탄은행이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 연탄은행은 어르신 식사와 빨래 봉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 근무하며 부산 재건을 위해 힘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위트컴 장군인데요. 얼마 전 장군의 조형물을 만들기 위한 모금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드디어 지난 11일 턴투워드 부산 행사날에 맞춰 조형물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둘, 셋. 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남구 평화공원 한켠에 외국인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전쟁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위트컴 장군입니다. 장군 양옆으론 5명의 전쟁고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장군의 조형물은 포토존으로 꾸며져 누구나 옆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뒤 배경석엔 장군의 업적을 소개한 글과 사진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형물 제작에 든 3억 원은 부산 시민 등 18,359명의 성금으로 모았습니다. 조형물 뒤 벽면에는 성금을 낸 기부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날 제막식엔 재외동포로 구성된 위트컴 합창단이 공연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합창단 또 반주자로 일하게 되고 거기에서 위트컴 장군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면서 제가 이 작은 그 헌금을 저희가 도네이션하면서 제가 이렇게만 해도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많이 들 정도로 참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컸고요. 이날 장군의 딸인 위트컴 희망재단 민태정 이사장도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 분이 아니면 몇 분이 송금을 한 게 아니라 여러 우리 부산 시민, 제가 알기로는 해외 동포들까지도요,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까지도 동참을 해서요 한 거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고 그 장군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다음에 장군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는 뜻을 표시한 것 같아서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날 유엔 기념공원에선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식인 턴투워드 부산 행사가 열렸습니다. 11월 11일 11시 조포 소리와 함께 전 세계인이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했습니다.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추모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유엔 한국전 참전용사의 안장식도 거행됐습니다. 콜롬비아와 영국의 참전용사 6명은 유가족들이 함께한 가운데 전우들 곁에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오후엔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부부합장식도 거행돼 공원에는 부부합장이 모두 13쌍으로 늘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2023 전국 사상 에코 마라톤 대회가 12일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도 3,500명의 시민이 참가해 건강도 챙기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그래도 참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 운동을 하며 몸을 풉니다. 이어 출발 신호와 함께 마라톤 참가자들이 힘차게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뒤이어 출발한 10km와 15km 참가자들도 밝은 표정으로 삼락 생태공원을 내달립니다.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한 결혼 7년차 부부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저희 지금 결혼 7년 차인데 이제 애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점도 있고 해서 새로운 뭔가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 마라톤을 도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체력을 길러서 아이들과 함께 또 뛸 수 있도록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저희 첫 도전인데요. 재밌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을 비롯해 초등학생 단짝도 함께 마라톤을 준비하며 추억을 쌓습니다. 마라톤 영화를 같이 보고 마라톤을 뛰고 싶었는데 유민이가 뛴다고 하니까 같이 뛰게 되었어요.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도전은 해볼 거예요. 전국 사상 에코 마라톤 대회가 삼락 생태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도 3,500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습니다. 사상 구민들 및 부산 시민들이 같이 즐기고 건강을 위해서 달리는 그런 의미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올해 부산 첫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삼락생태공원에서 펼쳐져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 부산시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기념으로 오늘 제1회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사늘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전국 사상 에코 마라톤 대회.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와 함께 삼락생태공원을 달리며 건강도 챙기며 이 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1시쯤 금정구의 한 5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0명이 대피하고 5명이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집안에 켜놓은 촛불에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오전 5시 반쯤 금정구 부곡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수족관 기계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외부 수족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클럽과 노래방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파티를 벌인 외국인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마약 파티 참가자들을 모집한 뒤 외국인을 상대로 술과 함께 마약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문을 강제로 열고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부산의 한 외국인 전용 노래방. 경찰이 들이닥치자 보일러실로 달아난 외국인이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나와. 나와. 이 노래방 곳곳에서는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을 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 대구의 한 외국인 전용 노래방. 경찰이 급습합니다. 화들짝 놀라 화장실로 몸을 숨기지만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됩니다. 이 마약 환각 파티가 벌어진 현장. 합성 마약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심지어 천장에서도 화장실 창문 틀에서도 숨겨둔 마약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마약류를 산 뒤 SNS를 통해 마약 파티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마약을 투약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통해서 아니고는 마약을 투약 사실이라든지 이런 걸 공개되지 않아서 은폐가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를 유통, 판매한 외국인 A씨 등 3명은 베트남 현지 마약 공급책과 공모해 해외 우편으로 마약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파티를 벌인 외국인 42명을 붙잡아 30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여성 인권단체가 수년째 부산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완월동 재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기록 활동이 더 다급하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기록들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00년 전 신문 기사입니다. 완월동 기생 하나하나 얼굴과 소개를 실었습니다. 공창들의 매출 실적도 정기적으로 공개됩니다. 완월동 공창은 당시 지도에도 공공연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인들을 위해 만든 공창은 조선인을 위한 장소가 됐고 한국 전쟁 시기에는 미군들이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흘러온 완월동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부산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완월동의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종사 여성들의 인권을 되짚어보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그동안의 전시가 기록에 그쳤다면 이번 전시는 재개발로 사라질 완월동이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하냐, 이제 없어지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전히 이곳에서는 인간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권력은 제대로 발동하고 있지 않고 그런 곳이 그냥 재개발만 하면 능사인 것인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한테 던지는 거고요. 시민들과 활동가, 작가들이 참여해 완월동 곳곳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고 작가와 종사 여성들이 함께한 그림과 시 등도 전시됐습니다. 또 성매매 업소를 폐쇄하라는 주민들의 메시지와 완월동 여성을 위로하는 글 등도 한쪽 벽에 새겨졌습니다. 여성 인권을 짓밟는 업소들은 사라져야 하지만 아픈 기억을 남겨둘 장소 하나는 필요하다는 게 활동가들의 의견입니다. 소위 말하는 여성들이 이렇게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사고 파는 이런 역사들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부터도 그런 이제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그 여러 사람들에게 각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와서 보지 않는 걸 몰랐어요. 특히 이번 전시에는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에 전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던 오카모토 유카 씨도 참여했습니다. 오카모토 씨는 종사 여성들을 돕는 활동가들의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아 전시에 참여하게 됐다며 위안부 문제와 완월동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착취 문제라는 것도 그렇고 일본 식민지 지배가 상당히 있는 것도 그렇고 성착취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은 여자들도 있고 성매매 근절과 여성 인권을 위해 한국과 일본 활동가들은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완월동 아카이빙 작업은 3년째 이어져 온 가운데 지난해부터는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 8일 사상구 감전동에서 11월 문화가 있는 날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콘서트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클래식과 국악, 민요, 가요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사상구는 내년에도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서구는 대저 1동 서현정 어린이집과 신호 3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두 곳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정원의 20% 이내를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해 운영하거나 기본반 편성 없이 미취학 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 보육하고 특수교사를 배치해 전문성 있는 장애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서 지역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기존 5곳에서 7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8일 서구청과 LH가 아미 4구역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미 4 주거 환경 개선 지구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기반 시설이 취약해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서구와 LH는 이 지역 주거 환경 개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미4 주거환경개선지구 1단계 사업으로 부산도시공사가 행복주택을 건립해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지난 8일 열린 2023 제1회 남도 전국 합창 경연에서 북구 소년소녀 합창단이 소년소녀 부문과 청소년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합창단은 오는 12월 2일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구포일동 새마을부녀회와 협의회는 지난 8일 이웃돕기 기금 마련 의류 판매 행사를 열고 수익금을 고추장 담그기를 비롯한 이웃돕기에 쓰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